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오늘이 1년 중에서 낮이 제일 짧고요.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짓날입니다. 동지에 얽힌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동지가 지나면 푸성귀도 새 마음이 든다. 추운 겨울에요. 몸을 움츠리고 있던 푸성귀들도요. 동지가 지나면 다가올 봄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우리도요. 다가올 새해를 기다리면서 지친 몸과 어지러운 마음 편안하게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변진섭의 숙녀에게. 오늘의 전성기 퀴즈. 네, 원래 동짓날에는요, 이 음식을 먹어야 제맛이죠. 새알심 동동 띄운 달콤한 이것 한 그릇.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예, 옛날에는요, 동짓날 이걸 한 그릇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 이렇게 해서 꼭 챙겨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동지에도 이거 쏘아 먹지 않는 집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동지하면 생각나는 이 음식 뭘까요? 정답 두 글자입니다. 지금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이용해 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 생각에 한필은 변호사와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법률 고민들 가지고 오세요.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사람 사는 얘기 꼭 필요한 정보까지다 모여있는 곳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밥밥집밥밥 갈스런 집밥과 같은 사람 사는 얘기 속에 구수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가 담긴 오만이의 사랑. 오늘따라 왠지 부사점모가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네,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 한필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정말 그 한필원 변호사님 보면 항상 너무 잘생기신 데다가 또 법률 상담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우리 전성기 법률 상담소가 날로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이용하시고요. 전화번호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변호사님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요즘에 100세 시대 뭐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근데 좀 이런 면에서 좀 어두운 면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늘어나는 황혼이혼, 재산 분할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사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많아진다고요? 예, 그렇죠. 이게 예전 분들 그러시잖아요. 보통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고도 하시고, 네.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사시고. 근데 참고 산다. 예, 참고 사셨죠.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으시죠. 요즘은 네. 그러지 않으시고. 일본에서 처음에 시작된 말이었는데요. 네. 남편분이 정년퇴직 하시면 이제 이혼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황혼이혼을 했는데 네. 저희 나라도 해마다 증가를 하더니 작년 네. 같은 경우에 이제 10쌍이 이혼을 하면 그중에 3쌍은 황혼이혼일 정도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또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한 7, 8% 정도는 네. 내가 이유가 있으면은 이혼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상당히 네. 이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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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래 사시다가 헤어지실 때는 네. 정말 사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근데 보통 이혼할 때 그러면 쟁점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나요? 쟁점은 보통 이혼 자체가 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헤어져만 달라. 예, 그러니까 진짜 너무 괴로웠다. 당신이랑 사는 게.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데 그 헤어지려고 하시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판상 그렇죠. 이혼을 하시려면. 네.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주로 쟁점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재산 문제죠. 그러니까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동안 생활하시면은 네. 반드시 같이 이룩하신 재산이 있어요. 이제 네. 그것을 헤어지시면서 어떻게 나누어 가지느냐. 그래서 그런 재산 분할에 대한 쟁점이 상당히 큽니다. 네. 저도 결혼 생활 해보니까 네. 알겠는데 정말 돈이라는 게 네. 재산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누구 돈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부부들은 보통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같이 긴 세월을 사시면 재산 분할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렵다는 측면은 일단은 박정수 말씀대로 네. 이걸 누가 잘해서 만든 재산인가에 대한 그렇죠. 혼동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법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기초 금전을 누구의 금전으로 충당을 했는지 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산 기간 이런 것도 다 따지게 돼 있는데요. 네. 일단은 혼인 생활이 길어지면 질수록 그 집에서 이제 가사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주부께서 네. 그분의 재산 분할 비율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이 길어지면 질수록 네. 약간 그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꼭 반드시 어떤 누가 진짜로 이 재산을 만들었는지 증거를 찾기 힘든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 사시면 유리하신 부분도 있죠. 비율 측면에서는. 네, 네. 그렇군요. 오히려 오히려 그럴 수 있죠. 네. 자,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혼할 때는 보통. 네. 그러면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은 어떤 자료를 주로 이용하시나요? 보통 상담을 해보면은 네. 그냥 말씀을 하세요. 네. 내가 옛날에 맞았다, 이런 대우를 받았다 시댁에서 네. 최근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 이런 건 오히려 쉬운데 네. 그게 아니고 예전부터 이제 몇십 년 동안 쌓인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네. 증거가 안 돼요. 그렇죠. 상대방 인정하기도 힘들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재산 분할은 달라요. 위자료는 잘잘못을 따지는 거고 네. 재산 분할은 누가 더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냐는 건데 네. 잘잘못을 따지려는 위자료를 판단받고 싶으시면은 잘잘못에 대한 증거를 받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네. 폭행이 있었다. 그러면은 신고한 자료를 경찰서에 신고한 자료도 보존 기간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네. 신고한 자료 같은 거를 확인서를 받아두신다든가 네. 아니면 맞으신 자국 부분들이 있으신다고 한다면은 사진 촬영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상해 진단서를 떼놓으신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인데 또 그런 것들도 부족하고 뭐 평생 부부들끼리 살면서 그런 걸 준비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럴 때는 옆에서 지켜본 자제분들의 진술서도 예, 하나의 그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쪽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재산 분할도 몇십 년이 지나시면은 돈이 오간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금융기록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집을 사는데 내가 돈 1,000만 원을 보탰다 이런 거면은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통장 거래를 하시고 네. 통장 금융 거래 내역도 출력을 해서 갖고 계세요. 예, 나중에 사라지거든요. 전자라서. 예, 사라지시고 가계부를 오랫동안 꼼꼼하게 작성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참 씁쓸한 준비인데요. 네. 사실 최근에 이런 황혼 이혼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9170님께서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저는요. 식자재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지인이 식당을 개업해서 물건을 입점했는데요. 물건값을 거의 다 갚고 39만 원 정도 미수가 있습니다. 가게를 찾아가 보니 이미 정리를 해버렸고요. 저한테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39만 원. 네. 네.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있는데 네. 또 이게 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 한다는 거죠. 네, 네, 뭐 네. 작은 돈이라고 치면 그렇지만 이게 물건을 거래하시는 입장에서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가게를 정리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주가 법인이 아니고 제가 볼 땐 개인 사업자이실 것 같아요. 작은 네. 식당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한 명의자 있죠. 네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신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소액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겠죠. 뭐 거래 명세서나 아니면은 돈을 지급받은 그런 기록을 첨부하셔가지고 내가 이 정도 돈을 못 받았다. 네. 라는 증거를 첨부하셔서 청구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소액 재판이요. 소액 재판이요. 뭐 예, 예. 소액이니까. 네, 네. 소액 재판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도 없고요. 많은 예. 부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판사님들이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소액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한 기일 정도 잡히시고 소장을 제출하시면 네. 거기서 이제 증거자료 현출하시면은 재판은 받으실 수 있겠죠. 다만 네. 이제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그거는 또 차후의 얘기니까요. 네. 일단은 권리는 소액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네. 그걸 꼭 하시는 게 지금 좋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전혀 받을 방법이 없겠죠. 그 상대방 연락처도 없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신다면은 네. 결국은 소장 내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긴 없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소액 재판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54님께서 지금 문자 보내오셨는데요. 결혼식장 예약했는데요. 리모델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어요. 계약금 200만 원을 먼저 걸었는데 200만 원 외에 피해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아이고 참. 리모델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고요? 취소를 했다. 위약금이요. 계약서상 위약금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근데 보통 계약서가요. 네. 보통 이제 이거를 갖다가 예약을 했다가 뭐 취소하게 되면 하면서 그 손님들한테만 그렇죠. 위약금이 결혼식장에는 정해져 있지. 예, 그렇죠. 반대편은 없잖아요. 네. 뭐 위약금 부분은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느냐도 좀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오라고 하셨죠? 그런 건 안 나왔어요. 결혼식이 코앞이다. 그래서 네. 뭐 다른 결혼식장을 잡을 수도 없고 예를 청첩장 다 찍어서 돌렸다. 네.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 네. 거라면 청구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결혼식 기간도 오래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지진입니다. 사장님들, 회사 전화만 바꿔도 직원들 업무 능력이 확 사는 거 아세요? 언제 어디서나 화상회의, 문서 수정은 물론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U+ 비즈 스카이프.
회사 전화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지금 1544-0001 누르고 전화 위복하세요. 고향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첨단의 바람, 전세대 LED 조명과 스마트 원키 시스템, 생활의 바람, 영화 관람실과 팥지룸, 1885세대 대단지, 고향 모감지구 신한 실크밸리. 문의 1522-3381, 신한건설 산업.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전성기 법률상담소.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여러분의 상담 해드릴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0분 동안요. 특집 1만 명의 희망산타가 되어주세요를 진행합니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희망산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되고 마음이 담긴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돼서 전달이 됩니다.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문자로 저 누구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누구누구 산타님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50분이든 100분이든 다 불러드릴 테니까요. 후원하시고 문자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오전입니다. 10시 기아대책 1만 명의 희망산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옛날부터요. 동지에는 새알심 동동 띄운 이 음식을 먹었죠. 붉은색이라서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인데요. 이 음식 뭘까요? 예전에는 엄마가 이걸 써서 이렇게 막 뿌리고 그랬던 네, 그런 아주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입니다. 정답 두 글자고요. 지금 바로 유료 문자 샵 0945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 한필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제가 나홀로 민사소송 중인데요. 네. 제가 이제 부당해고를 당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일단은 제가 25돈 지입 차량 운전기사였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심에서는 졌어요, 제가. 1심에서는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지입 회사와 이제 지입 차량 관계를 제가 인정을 그걸 뭐라 그러지? 서로 상관관계를 연결을 못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입 명의자에 대한 관계도 제가 밝히지 못했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이제 사고가 나면서 이제 합의서를 써준 게 한 장 있어요. 네. 예, 그 합의서가 제 이제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어떤 합의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에 대해서 이제 민형사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는다는 걸로 해가지고 내용은 이제 제 병원 치료비하고 과적 과태료하고 네. 이제
이제 급여분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합의서를 써준 게 있거든요. 보전을 받으면 이제 다른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네. 해주셨단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구두상으로는 이제 서로 이제 그 합의서를 써주면 제가 퇴원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일을 하는 조건으로 제가 합의서를 써준 거거든요. 아, 예. 근데 그게 이제 제 발목을 잡아서 그게 이제 부당해고 처리가 된 거죠. 아, 사고가 나면서 부당해고를 당하셨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심에서 지고 이제 다음 달 1월 6일 날 제가 2심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합의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좀 조언을 좀 구하려고 다른 것은 어떻게 제가 또 자료라든가 이런 걸 다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1심에서는 제가 이런 자료를 제가 구하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나홀로 소송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합의서만 어떻게 이게 좀 해결만 되면 제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합의서에 대해서 어떻게 여쭤보려고. 선생님 합의서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합의서가 그러니까 네. 제가 그 2014년 1월 24일 날 제가 부산에서 사고가 났어요. 네네 내용이에요 내용. 네 합의서 내용. 합의서 내용은 이제 처음에는 그 성년 논리하고 이제 그 상대방 성년 논리를 적고. 네. 중간에다가 이제 부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며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서로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하고 밑에다 내용을. 네. 제가 이제 치료비. 예. 이제 과적 과태료. 예. 이제 급여분.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2014년 2월 3일부터 이번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제가 합의를 했어요. 이걸 누구랑 쓰셨는데요? 이제 상대방이 이제 해달라는 사고 상대방이요? 사고의 상대방? 예. 그러니까 이제 차주가 되죠. 차주가. 차주요? 예. 아 차주요. 예. 차주가 해달라는 대로 이제 써준 거거든요. 아 차주랑. 예. 이거 합의서 쓰신 경위를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나요? 알고 있는 사람은 제 와이프 이제 밖에 없죠. 부인분밖에 안 계시고요. 예. 차주는 썼으니까 알 거고. 예. 그럼 소송을 차주를 대상으로 내고 계신 건가요? 이제 집 회사하고 집 회사하고 집 차주하고. 아 양쪽 다에다가. 예. 그러세요. 어쨌든 이거 합의서를 써주시는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차주랑 쓰신 전제 조건이,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거였죠. 예. 근데 상대방이 그걸 부인하나요, 소송에서? 예, 지금 이제 부인을 하면서 이제 이 합의서를 써버려서 이제 근로계약 조건이 이제 해지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합의서 내용 자체가 선생님이 조금 잘못 쓰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합의서 내용은 뭔가의 관계가 종료가 되는 느낌의 내용이에요. 그죠. 계속되는 느낌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한쪽 측면을 보면은 기왕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보실 수도 있긴 있어요. 그 문제는 지금 상대방이 1심에서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조건이 이제 처음에 이제 첫 줄에다가 2014년 이제 부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건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 건에 대해서 건을 특정했다. 그 건을 특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1심에서 다 주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기각을 했다고요? 제가 이런 민사소송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이 진행하셨으니까. 그런 흐름을 제가 모르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어쨌든 지금 합의서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예요. 그 사실관계를 기존의 선생님이 잘 주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2심에서 새롭게 해서 좀 결과를 바꿔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새롭게 정하고 싶으시면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신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1심 재판부에서 나오지 않은 증인을 신청하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가 유효한 방법이고 그 앞뒤 정황 사정을 다 설명하면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 합의서는 실제로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설득하시는 거는 사실 2심에서는 큰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
그거 필요하거든요. 사람을 부르든 서류를 필요로 하시든. 근데 제가 지금 이건 재판 중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네네.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좀 현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 1심 판결문이라든가 네. 죄송합니다. 이런 걸 다 봐도 네. 저쪽 피고 쪽에서는 그 합의서 내용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판결문도 이제 그 합의서 내용대로 이렇게 그 판결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선생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예, 제가 이제 1심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제가 확실하게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주장이 명료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입증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입증하시려면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데 새로운 증거를 하려면은 사람을 증인 신청해서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근데 부인분이시라고 하면은 재판부가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을 가질지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 와이프인데 제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이 주민등록 관계상은 이 남남이에요. 그런데 그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는 거죠? 예.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든 선생님과는 각별한 사이신 건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2심에서 사실심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심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1월 6일이 첫 기일이신 것 같은데, 첫 기일날 가시면은, 내가 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새롭게 하고 싶다. 이것이 1심에서 확정한 사실관계가 다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시려면은 증인도 부르시고 혹시 상대방은 서면으로만 했죠? 이 서류를 작성한 차주. 그 사람은 재판장에 안 나왔죠? 상대방은 이제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상대방을 당사자 신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상대방 차주를 직접 불러서 그 쓴 경위를 서로 물어본다든가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거를 2심에서 사실관계를 뒤집으셔야 되는데, 혼자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법리적으로 주장도 새롭게 하셔야 되고, 법리도 좀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해요. 새로운 증거. 그래서 증인 신청이든 당사자 신문이든 사람 부르시고요. 또 앞뒤 정황 관계상 이것이 선생님 주장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서류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서 내셔야 되는데 판결문을 들고서라도 요즘 상담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법원 앞에 변호사님들께서 그 상담 받으시면서 약간 전략을 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상대방이 이 합의서 내용에 쓴 그 주소랑 이 주민등록 번호가 다 틀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썼다고요? 선생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서면에 써요? 자기가 직접 서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직접 서명을 하고 했어요. 합의서에 써져 있는 주민등록번호랑 그다음에 주소가 다 허위죠. 일단은 주소 어쨌든 선생님이 제출하신 서면들은 다 그 상대방 변호사 주소지로 갈 거고요. 상대방 변호사 주소지로. 아니 그 합의서 내용에 쓴 거. 합의서에 쓴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다르다고요? 유효하지 않다. 허위 주소다. 그거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그 사고가 나고 이제 부당해고를 당하고. 그 상대방에서 이 주소대로 제가 합의서 주소대로 그 내용 증명을 보냈었어요. 어쨌든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그거를 만약에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자필로 작성한 합의서라면 합의서 효력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화를 끊고요. 좀 자문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연락처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답답하셔서 그런데 좀 차근차근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판결을 읽으셔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제 제가 상담을 드릴 부분은
이혼하신 부모님의 그 재산의 상속과 이제 부채 이제 넘겨받는 거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양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우선 이제 사연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하고 제 여동생이 약 10여 년 전, 그러니까 학생 신분일 때 그 부모님이 별거를 하시다가 이혼을 하셨어요.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은 이제 호적에서 나오고 저랑 여동생은 이제 호적에 아버님 밑으로 있다가 둘 다 이제 현재는 이제 각자 결혼하고 해서 아들 하나씩 이제 낳아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고민인 부분이 이제 아버님하고는 이제 10여 년 이상 왕래가 전혀 없었어요. 이제 어머님하고만 이제 저희가 여동생하고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드리면서 왕래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서 아버님은 이제 또 지금 딸 하나가 딸린 여자분하고 재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근데 아버님하고 어머님 이제 돌아가시면 그분들의 이제 재산이나 부채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아버님의 그 재산은 뭐 저희가 10여 년 이상 막내가 없었기 때문에 상속이나 이런 부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상속 포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머님 부분은 이제 누차 저희한테 왕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재산은 너랑 여동생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어머님이 지금 현재 호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랑 어떻게 보면 남남인 관계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밑으로 여동생이 한 분 계시고요. 네. 새로 결혼하셔서. 예. 네네. 이제 어머님은 재혼을 안 하셨습니다. 여동생 한 분만 이모님이 계시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는 어떻게 재산이나 상속이 되나요? 가족관계 등록 다 필요 없고요. 네. 친자죠, 친자. 친자예요, 그냥. 친자이기 때문에 아버님도 상속하시고 어머님도 상속하시게 돼요. 예, 그래서 아버님의 상속을 하지 않고 싶으시다. 네. 그러시면은 나중에 아버님 살아계십니다만 나중에 사후에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죠. 3개월 정도 기간 안에 상속 포기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지금 호적상 안 나온다 이게 아니고요. 어머님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시면 나오실 거예요. 네, 친자로.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 가능하시죠. 궁금한 게 아버님 이제 제가 돌아가신 거라도 전혀 이제 왕래가 없기 때문에 연락처도 모르고. 왕래가 없는데 그 돌아가신 날을 알게 된 날이라는 게 이제 계속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모르시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빚이 있으셔가지고 아버님께서 그 상속인들이 선생님이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청구가 들어왔다. 그럼 그때 아시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상속 포기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포기하더라도 제가 포기하면 아들한테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다 같이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한정승이라는 걸 하세요. 그러면 저하고 제 와이프, 그다음에 여동생, 제 아들까지 해서 상속 포기각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이제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선생님의 손자까지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만약에 손자까지 보신다면은, 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부양의 의무는. 이제 아버님이 만약에 재혼을 하셨으면 그 새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부양의 의무는 자식분들이 다 지세요. 다 지시는데, 그 부양의 의무라는 것은, 아버님께서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한테 청구하실 가능성은 희박하실 것 같고,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하시고 아버님에게 더 가까운 자제분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땐 큰 불이익을 입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이 이혼을 하실 때 그 아파트라든지 그때 당시에 재산의 상당수를 아버님이 가져가시고 어머님은 근데 부양 의무는 내가 부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고 자식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면 다 해당이 되세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정도 상황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청구가 들어와도 큰 불이익은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저도 변호사 같은 부분, 변호사님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원칙적으로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요. 변호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상해보세요. 피자를 한 입 물면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의 쫀득함이 살아있고 고소한 체다 치즈가 격정적으로 녹아들며 부드러운 크림치즈의 풍미가 휘몰아치는 느낌. 치즈의 치즈가 피자에 듬뿍. 땡길 땐 본능에 충실해. 1588-5588 피자헛.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메리 크리스마스. 전지현이에요. 12월에 산타 되는 법. 하나, 파리바게트를 찾는다. 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셋, 케이크를 준비한다. 해피포인트로 10%, 통신사 멤버십으로 또 10%, 21일부터 5일간 케이크 최대 20% 중복 혜택 받으세요. 파리바게뜨.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하이마트는 공부합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우리가 스마트해질수록 당신도 스마트해지니까. 하이마트 모바일 대전에서 당신에게 딱 맞는 스마트폰을 만나보세요.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 팥죽이었습니다. 동지 팥죽 많이들 드시겠네요. 오늘 선물 받으실 두 분은요. 2186님, 4686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제가요. 이 프로그램을 맡은 게 올해 초였는데 매일 10시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지가 벌써 오래됐네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모습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항상 응원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015부의 이젠 안녕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